안녕하세요. 이지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LG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광모 회장이 LG그룹 총수에 오른 지도 이제 곧 4년차가 됩니다. 구 회장은 다른 재벌기업 오너들과 다르게 경영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오너 경영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보였던 구 회장이 언제 그만의 LG그룹 색깔을 보여줄지, 그리고 구 회장이 생각하는 LG그룹의 미래는 무엇일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광모 회장이 만들어가고 있는 LG그룹의 색깔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 회장은 변화의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LG그룹을 기존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경영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LG화학은 LCD 편광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LG 퓨얼셀 시스템즈를 청산했고요. LG U+의 전자결제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올레드와 관련해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GM과 합작법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 회장이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행보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G그룹이 이제는 어디로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광모 회장이 이제 LG그룹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봐야 할 만큼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LG그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주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들은 말인데요. 구광모 회장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어떤 재벌기업 오너가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감이나 역할이 모호하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정리하면요. LG그룹의 변화는 시작됐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의 행보는 다른 재벌기업 오너들과 다르게 조용한 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구광모 회장은 LG그룹을 이끌어가는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LG그룹의 가풍부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G그룹은 대대로 총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스타일의 가문이었습니다.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구자경, 구본무 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화 이념을 강조하며 비교적 조용하게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신경영으로 유명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불도저 경영으로 유명한데요. LG그룹의 역대 회장들을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 기억에 남는다, 딱히 이런 게 없습니다. 구광모 회장 역시 같은 집안, 같은 가문에서 자랐으니까요. 내가 경영 전면에 나서서 총수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광모 회장 본인의 성격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 회장은 평소 그룹 회장이라는 말보다는 지주사 LG의 대표로서 불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에게도 구대표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권위적인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일화에서 구 회장의 스타일을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구 회장 스스로 그룹을 이끈다는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 회장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LG그룹 총수에 올랐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구 회장은 1978년생인데요. LG그룹 회장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만 40세에 불과할 정도로 어렸습니다. 10대 재벌기업 가운데 구 회장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살펴보면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29세 때,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정몽준 회장이 36살 때, 그리고 현대백화점그룹의 정지선 회장이 35살 때 그룹을 물려받았어요. 이 사실들을 보면요. 구광모 회장이 최연소 재벌 총수 타이틀은 못 다른 것 또한 사실이지만 현재 10대 재벌기업 가운데 가장 젊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장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그룹의 정지선 회장도 그룹 총수에 오른 뒤 한동안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정 회장이 그룹 방향타를 잡은 지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를 규정하는 한마디가 바로 베일 속 조용한 행보였을 정도였죠. 이런 이유 말고도 구 회장 스스로 아직 LG그룹 총수로서 비전이나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수의 발언이란 것이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녔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진 뒤에야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새로 제시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이 지금처럼 정중동 행보를 보이기에는 LG그룹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만 해도 LG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재벌로 꼽혔습니다. 삼성그룹, 그리고 현대그룹, LG그룹 하면은 한국의 모든 재벌이 설명됐을 정도죠. 하지만 현재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계 순위만 봐도요, 현재는 삼성, 그리고 현대차, SK, 그 다음이 바로 LG그룹입니다. LG가 3위 타이틀을 뺏긴 게 2005년인데요. 15년째 SK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의 문제를 보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도 LG전자의 제품을 하면은 가성비 좋고 내구성이 좋은 상품으로 유명했단 말이죠. 삼성전자와 어깨를 겨눌 수 있던 유일한 한국 가전업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영업이익으로 평균 46조 원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영업이익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LG전자가 18년 이상 벌어야 할 돈을 삼성전자는 단 1년 만에 벌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상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LG전자를 빼고 다른 계열사는 괜찮지 않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만년 3위 이동통신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실적이 나쁩니다. 그나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바쁜 것 또한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니, 이런 얘기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고, 기술 변화도 빨라지는 시대에 어떤 그룹 총수가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오래 가져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변화와 혁신,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구광모 회장이 어떤 혁신의 깃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구광모 회장은 정말 조용하게만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 회장이 그리는 LG그룹의 미래를 보려면요, 구 회장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행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구 회장이 그리고 있는 LG그룹의 미래는 바로 기술 개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LG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는요, LG그룹 연구개발의 심장인 곳이죠. 현재는 서울 마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오른 뒤 처음 방문했던 곳도 바로 LG 사이언스 파크였고요. 그 뒤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꼭 LG 사이언스 파크를 들리고 있습니다.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 회장이 LG 사이언스 파크에 가지고 있는 애정은 2019년 시무식을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었던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선대 회장들은 보통 LG그룹의 시무식을 그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거기서 열었었는데 구광모 회장이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이런 점은 자신만의 색깔을 과감히 드러내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LG그룹 경영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개발,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이것을 중요한 화두로 삼겠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구 회장은 실제로 LG 사이언스 파크를 두고 LG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의 메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요, 대표이사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사이언스 파크이고 가장 자주 방문한 곳도 R&D 현장이었다며, 이는 최고의 LG를 위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믿음과 최고의 R&D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0년 5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볼 수 있다며 사이언스 파크만의 과감한 도전의 문화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구광모의 첫 해외 방문지도 연구개발 역량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구 회장이 해외 첫 출장지로 꼽았던 곳은 바로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LG 테크놀로지 벤처스였습니다.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전자와 디스플레이, 화학, 유플러스, CNS 등 5개 계열사가 모두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 만든 기업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 5월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구 회장은 당시 간판도 달지 않았던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방문해 회사의 운영 현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벤처 정신을 통해서 LG그룹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이를 강화해 삼성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LG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광모 회장이 그리고 있는 LG그룹의 미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회장이 이렇게 강조하는 연구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고객에게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구 회장은 그룹 총수에 취임한 이후 10년사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고객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요, LG가 쌓아온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변화할 부분과 나아갈 방향을 수없이 고민해봤지만 결국 그 답은 고객에게 있었다며 지금이 바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기본 정신을 다시 깨우고 더욱 발전시킬 때라고 말했고요. 2020년 신년사에서도 모든 것을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화만을 얘기하던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체제로 변신한 이후에 각 계열사마다 고객을 얘기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구 회장이 강조하는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치는 바로 고객이고 LG그룹이 바로 그 방향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회장의 과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그리고 벤처기업 정신 무장, 이런 거 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따먹을 수 있는 성과도 중요합니다. 눈앞에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통 큰 투자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LG그룹은 여태껏 인수합병에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로만 봐도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모두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의 통 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그룹이 하만을 인수하는 데 쓴 돈이 10조 원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세우는 데 든 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LG그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전장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한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헤드램프 기업 ZKW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룹 대대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선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합병 후 통합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현재까지도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구광모 회장의 남은 과제는 얼마나 인수합병을 잘 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큰 대기업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통 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꼭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LG그룹이 안고 있는 인수합병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것이 구광모 회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1995년에 미국의 가전기업인 제니스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거듭된 경영 악화로 미국 법원에 기업 회생 계획을 냈을 정도로 제니스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서 한동안 고전했습니다. 여러 경영 교과서에서 외국 기업의 대표적인 M&A 실패 사례로 거론되기까지 했습니다. 구 회장이 이러한 LG그룹의 인수합병 흑역사를 극복하자 이런 의지를 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LG그룹이 발 디디고 설 땅이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탄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주사인 LG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약 2조 원까지 늘렸는데요. 앞으로 구 회장이 LG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G사이언스파크와 LG테크놀로지 벤처스의 움직임, 그리고 구 회장이 총수 취임 이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각광받을 분야에 어떤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회장 4년차가 되는 내년쯤에는 LG그룹에서 인수합병의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LG그룹 얘기는 어떠셨나요? LG그룹 하면 아직까지도 국내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 이런 인식이 강하지만 그에 걸맞는 총수의 색깔이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너무 옅다 싶어서 한번 LG그룹의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구광모 회장이 언제 자신만의 색을 과감히 드러낼지 이런 변화에 주목하면서 LG그룹의 사업 얘기들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